자, 이번 보고서는 DB하이텍, PI 첨단 소재, 인텔리안테크, 오이솔루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B하이텍 보시면 매출액이 3,679억 원으로 QOQ 1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381억 원으로 16% QOQ 성장을 하였습니다. 추정치를 상회를 했고요. 일회성 비용이 반영했었던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8%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특히 8인치 파운드리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8인치 파운드리 공급 이슈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2022년 생산은 연간 풀 가동될 예정이고 판매 가격도 상승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또한 또 경쟁사인 UMC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8인치 팹 일부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생산 제한은 8인치 파운드리 판가 협상에 큰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PI 첨단 소재, 예, 오늘 이제 매일경제 기사로서 그 뭐였죠? 네, 판매 경영권 를 이제 넘긴다에 대한 걸로 이제 기사가 나와서 공시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매각 검토는 하고 있지만 뭐 확실하게 뭐 얘기 나온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DBIT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699억 원으로 QOQ는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144억의 영업이익으로 YOY 마이너스 14%, QOQ는 마이너스 24%입니다. 자, 다소 하회하는 실적을 거뒀고요. 이게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이후라서 좀 아쉬운 감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PVC용 같은 경우에 276억 원, 그 다음에 방열 시트용은 255억 원, 첨단 산업용으로는 168억 원. 네, 그래서 PVC 같은 경우가 하락을 좀 했고요. 스마트폰량 감소 때문에 같이 감소를 했고요.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또 악화가 됐고, 4분기만 영업이익이 20.6%로 지난해 분기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또 나온 기사로서는 그 갤럭시 22, S22가 그 초도 물량이 굉장히 세게 잡혔다고 해요. 예, 지난번 21 물량보다 3배, 4배 상승된 그 물량이 집계가 됐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익성 악화가 1분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 때문에.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주가 혹은 물량 매출이 생긴다면 또 이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 2분기부터 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 반영이 되고요. 원부재료 등의 재활용 비중 확대 등으로 해서 수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부터. 1분기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4분기 실적들 다 나왔을 거고 1분기 실적은 4월, 5월쯤 나올 거니까 그래도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래도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향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로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인텔리안테크고요. 항공 분야에 좀 관련된 업체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83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5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9억 원으로 YY 24% 상승했습니다. 자, 3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분기 매출 최대를 달성을 했고요. VSTA 안테나, 특히 상선용 안테나 수요의 증가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될 원앱향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자, 매출 확대로 인한 고정비 효과도 마진율 개선을 앞당겼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어서 상선뿐만 아니라 크루즈 등에도 대형 선박향 VSAT 안테나 수요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요. 이미 착공이 들어가는 생산 공장이 있고, 준공이 올해 중순에 완공돼서 추가로 캐파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좀 빠른 폭으로 좀 많이 올라왔네. 원래 좀 비싼 편이기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다음에 제일 이제 미운 홀이죠. 오이솔루션 매출액이 200억, 그 다음에 영업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5억으로 해서 감소했고,
적자 지속입니다. 매출액은 소폭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5G 투자가 지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백신 보급과 국내외 통신 사업자의 5G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건 20년도에도 2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고객을 기반으로 실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핸드폰, 각종 모바일 기기가 5G 지원 기기 출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통신사에서 커버리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22, 뭐 23, 뭐 24 뭐 나오고 아이폰도 그 갤럭시 뭐 애플 뭐 13, 14, 15 나오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다 5G 모델인데 5G 지원을 안 하면 그죠? 욕 먹겠죠. 네, 그래서 5G에 대한 핸드폰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G도 이제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5G의 이제 특성상 이노와이리어스 리어스라든가 이 오이 솔루션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좀 선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DB하이텍 일봉이고요.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고점에서 뚝 떨어졌죠. 네. 고점이 뚝 떨어졌고 뭐 금방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근데 또 사긴 좀 무섭죠. 예, 사긴 또 무섭고 주가가 너무 높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도 뭐 아직도 장기화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귀한 몸이 됐고 또 뭐 매각 이슈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도 네, 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R도 10배밖에 되지 않아요. PR도 10배밖에 되지 않고 보통주는 또 450원, 예, 배당 2번 올렸네요. 네, 그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DB하이텍을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탄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급 이슈가 좀 안 좋을 때 차분히만 담으시면 뭐 전고점은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DB하이텍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핸드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갤럭시 S22의 이제 물량 공급에 따라서 그 이슈에 따라서 PI 첨단 소재 올라간다고 봅니다.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PI 첨단 소재 나쁘지 않은 종목 같고요. 이때 막 코스피 200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 미 선반에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올라가서 소폭 하회했다가 올라갔다 또 하회했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때 아마 그 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선반영이.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직전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진 건데, 저는 핸드폰 판매량 기준으로 올라갈 거로 봐요. 그냥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PI 첨단 소재 괜찮은 것 같고, 네, 폴리미드, 예, 이름이 어렵네요. 예, 요 부분, 예, 1위라고 하고 매물로 나왔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엔 인텔리안 테크 보시면, 네, 오늘 마이너스 1%, 네, 흔들흔들하죠. 네, 뭐 실적 이런 거는 잘 나오고 있고, 뭐 대형 선박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올라서 사기가 어렵죠. 올라서. 네, 오늘의 주제는 다 올라서 사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어쨌든 우주 산업 하면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갈 거기 때문에, 예, 또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하지만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빨간색들이 좀 찍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리고 PR도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인텔리안 테크는 조금 부정적인 시야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네, 지금도 거의 뭐 하락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의 1년 넘게, 그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작년 하반기 시작함과 동시부터 쭉 아마 보통 지금 5G 다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뭐 안 된다기보다 그 투자됐어야 될 것들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느려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300원이나 주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KMW 6만원, 8만원 갔던 주식이, 예, 그쵸? 쭉 떨어져. 거의 다 같아요. 여기도 실적 안 좋고요. 여기도 실적 안 좋고, 그냥 서진 시스템 보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좀 버텼지만은, 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도 바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RF, HIC,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봐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유심하게 봤던 종목이 여기 오늘은 올랐네요. 예, 여기는 올랐어요. 4% 이노와이리어스. 예, 여기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250원 주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인가요? 이게 130억? 134억 원. 매출액 906억. 예. 그럼 다른 회사들보다 사실 낮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올라갔어요. 130억 넘어갔으니까. 네, PER 28배 밖에 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실적상 좀 올라간 것 같고, 다른 이제 5G주도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네, 주봉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바닥권이긴 합니다. 바닥권이긴 하고, 저는 뭐, 5G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저는 금방 5만원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수주가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물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봅니다만, 그래도 여기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5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나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한번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